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지금 이 삶이 그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 혼자 남게 되는 순간이 오면 나는 괜찮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라는 나이는요, 어떻게 보면 준비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말은 안 해도 많이들 느끼고 계시죠?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자주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잠도 예전만큼 편치 않아요.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관계도 삶의 중심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자녀는 자라서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둡니다. 같이 웃던 시간이 사진 속 기억으로만 남고요. 언제부턴가 식탁에 둘이 앉아도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 살아가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누군가를 잇는 것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기르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80대가 된 의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프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 자기만의 삶을 회복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굉장히 외롭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예전엔 즐거웠던 일들이 이젠 귀찮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어떤 날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는 단순히 중년이 아닌 새로운 생애 주기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애 주기에는 언젠가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날도 포함되어 있고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연습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연습, 혼자 병원에 가는 연습, 혼자 아침을 맞고 혼자 잠드는 일상에 익숙해지는 연습. 듣기엔 조금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외로움의 연습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어느 5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예고 없이 먼저 보내신 분이셨어요.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 그분은 혼자서 밥 한 끼 챙기지 못하셨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본인이 느끼는 그 공허함과 무력감은 도움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시더군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 그게 50대 이후 인생의 두 번째 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건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가까운 곳이라도 혼자 산책을 해보는 것, 좋아하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 한 잔 마셔보는 것,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 오늘 내가 들은 말, 그리고 오늘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나가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고 변하고 변함없이 곁에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야 합니다. 혼자 사는 연습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누구나 혼자 남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게 슬프거나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그저 인생의 흐름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80대가 된 지금 제가 가장 자주 만나는 환자분들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신 분들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 오랜 친구와 멀어진 분, 자녀가 바빠서 연락이 뜸해진 분들. 이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그분들을 보며 저는 늘 느낍니다.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시기라는 걸요. 그래서 50대부터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의지한 삶은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졌을 때 견딜 힘이 없어집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대 분들께 이런 연습을 꼭 권해드립니다. 혼자 밥을 먹는 연습, 혼자 병원에 가는 연습, 혼자 산책하는 연습, 혼자 영화관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괜히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익숙해지면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조용함이 외로움이 아닌 평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꼭 명상을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힘든지를 비로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한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2세였고 회사는 이미 명예퇴직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기력함에 빠졌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부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자녀는 독립해서 연락도 자주 오지 않고 혼자 남겨진 느낌이 너무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가 다시 바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혼자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든 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자체보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외로운 겁니다. 그걸 이겨내는 첫걸음이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년 이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 더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살다 보면
나 자신은 항상 뒤로 밀리곤 했죠.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독립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위한 성숙한 준비입니다. 제가 80대가 된 지금 가장 감사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위안이자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서도 편안한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낯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점심을 먹는 것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 보기엔 어색할지 몰라도 그건 나를 위한 멋진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는 과정입니다. 물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관계는 필요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원해서 함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작게 깊게 이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관계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저는 가끔 혼자 여행을 다닙니다. 처음엔 길이 낯설고 말을 걸 사람도 없어서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자 그 모든 게 자유가 되더군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그게 혼자의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습니다. 1박 2일 작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혼자서 숙소를 예약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걷는 길을 느껴보는 것. 그 시간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져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땠지?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힘들었을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있고 기댈 사람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연습, 바로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혼자 사는 연습이라는 건 결국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연습입니다. 여기엔 기술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점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으면 초라해 보인다고 했죠. 혼자 여행을 다니면 외로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자기와의 대화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혼자 여행을 가는 건 스스로를 위한 선물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의 변화는 50대 이후에 시작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부터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기대도, 배우자와의 역할도, 사회 속의 위치도 하나씩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50대 이후의 삶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로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기쁘게 한 일이 있었나?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봤나? 이런 질문은 나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일기를 써도 좋고 짧은 메모라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연습이라는 건 사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왔던 시간들을 온전히 정리하고 그 위에 새로운 나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단단하며 훨씬 지혜로워져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65세 여성 환자였고 20대부터 늘 가족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살아오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남편도 은퇴했는데 정작 나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겠어요? 남편 없이 자녀 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요. 처음엔 두려워하셨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어색하고 혼자 마트 보는 것도 낯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 같아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서 사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영영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아직 몸과 마음이 준비될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이나 집 이야기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 혼자 있으면 괜히 남을 원망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책이나 강의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겁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 바람의 냄새를 느끼고 혼자 앉은 카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는 그 시간들이 바로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시간이 됩니다. 혹시 혼자라는 단어가 여전히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럴수록 더 많이 혼자 있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로 나를 아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누군가가 내게 기대어도 함께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단단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주눅들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 사는 연습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혼자라는 단어에 자유와 여유를 더해보세요. 그 단어는 결코 비극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80대 의사로서 수많은 분들의 중년과 노년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는 외로움 속에 무너졌고 누구는 혼자서도 단단히 일어섰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훈련한 분들은 혼자일 때에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50대이신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위한 작은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그 시간을 바쁜 누구와도 나누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좋고 마음에 드는 공원 벤치를 정해서 그곳에 앉아 하루를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 혼자 산다는 것은 절대 혼자만을 위한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면 남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한 사람은 누군가 떠나도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웃을 수 있고 혼자서도 눈물을 닦을 수 있고 혼자서도 멋진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0대 이후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 사는 연습은 어쩌면 진짜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부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80대 의사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